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긴급 사안이 발생을 했죠. 학교폭력법이 뭐 지금까지도 우리 학교 현장에서 많은 역할도 해왔고 영향을 줘왔는데 일부 법안이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개정이 되자마자 시행이 이미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현장의 혼란에 대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 드리자 특별 토론을 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 겸 토론을 맡게 된 인천의 만수북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박정현입니다. 정말 학교폭력의 대가를 오늘 모셨는데요. 직접 소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최우성 장학사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학교폭력 저서를 하나 했는데요. 쓰신 책입니까? 네, 학생, 교사, 선생님 모두, 학부모 모두 보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많은 홍보. 네네, 뭐 앞광고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뭐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정말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장 박사님 학교폭력 담당을 몇 년 하셨죠? 2001년부터 이제 학교 교문 지도부터 했으니까 생활 지도는 한 10년, 뭐 전체적인 교직 경력은 21년째. 예. 네. 계속 학교 폭력하고 관련은 짓고 있습니다. 저도 마음이 짠해지는데요. 저도 이제 올해로 교직이 18년이 됐는데 그 중에 학생부장을 5년을 해서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힘들었다 했는데 오늘은 좀 제가 자중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박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이름이 지금 계절에 딱 어울리십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 부흥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김여름입니다. 썸머인데 아닐 것 같습니다. 여름이 이제 순 우리말로 열매라는 뜻이 맞죠? 그 네, 뜻으로 맞아요. 쓰고 계신 거죠? 네. 근데 올해 신규십니까? 아니요, 저는 이제 7년차 초등교사인데 그렇게 한번 정말 네. 운 좋게 학교 폭력이 교실에서는 아직 이렇게 뭐 심각하게 발생한 적은 없어서 그래도 항상 조마조마한 것 같아요. 새 학기가 될 때마다. 맞습니다. 네. 조마조마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모두 이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것과는 무관하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장학사님이나 학폭 담당 부장을 했었던 저 같은 경우는 전화 오는 게 무섭습니다. 네. 저희 장학사도 그렇습니까? 무서워. 인터폰만 와도 이것도 뭐 터진 거 아니냐 이런 노심초사로 있는 경우들이고, 그리고 또 대부분 우리 선생님들은 담임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인 처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이 방송 잘 보시면서 어떤 점이 문제이고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이 6월 23일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 6월 23일에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법 시행령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크게 보면 세 가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외우지 못하고 도대체 이게 왜 바뀌었나 궁금한데요.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 첫 번째가 바로 학폭심의위원회. 이미 법률이 바뀌어서 학교 안에는 학폭위가 없죠. 지원청 단위로 넘어가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을 거칠 때 아동 심리 전문가가 출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하고 당연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요. 여기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심층적으로 좀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세 번째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우리 도움이 더 필요한 장애 학생들이 학폭에 연루되어서 혹은 뭐 피해나 가해일 경우에 이 처리 과정에서도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내용들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여기에 대한 한계, 문제점들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죠. 바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관련 학생들,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법률 개정에 포함이 됐고요. 이미 적용이 됐습니다. 학폭이 접수되면요, 가해 학생,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번 개정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부분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고 힘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심층적인 이야기 또 학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오늘 토론에서는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가볍게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경험해보신 학교 폭력 사안 혹시 있으신지요? 최근에 경험해본 학교 직접은 아까 없으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네. 목격을 하셨거나. 네, 제가 이제 친하게 지내는 저희 동료 선생님 반에 학교 폭력이 발생을 했어요. 네네. 이제 사이버상으로 발생을 했는데 학생이 다른 학생을 이제 같이 놀기 싫다, 쟤 때문에 내가 힘들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학생을 몰아간 거예요. 여러 명이 혹시 그랬나요? 한 명이 주도해서 소문을 내달라. 내가 쟤 네네. 때문에 힘든 걸 소문을 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이 학생이 이제 3학년 때 있었던 일 때문에 6학년 때 그거를 다시 소문을 내면서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피해 받은 거였는데 6학년 때는 가해자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요즘 이렇습니다. 변경이 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네.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요. 무고죄가 없어요. 그렇죠. 무고가 없죠. 이게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게 되게 심각한 지점 중에 하나인 것 같은 게 공소시효가 일단 없습니다.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시청하고 계신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한테 꼭 전달을 해주셔야 되는 게 지금 스포츠 스타들 그다음에 연예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10년 전, 20년 전에 일어났었던 학교 폭력 사안들이 다시 드러나는 겁니다. 심지어 그때는 학교 폭력에 대한 개념도 정립이 안 되어 있었을 때인 거죠. 장사님, 이 학교 폭력의 법률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게 언제부터로 봐야 될까요? 2000년 초반에 맞습니다. 법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때는 이제 옛날 선도위라고 지금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대부분 맞습니다. 아시잖아요. 네네네네. 그때 뭐 언어 폭력이나 이런 거 하면 뭐 선생님들이 뭐 이거 또 반성문 쓰고 그냥 맞습니다. 뭐 깜지 쓰고 기준점이 그거였던 네네. 것 같아요. 피 나냐 안 나냐를 가지고서 안 나면 화해, 그 다음에 피 나면은 좀 심각하게 부모님 오셔, 이 정도였고 오히려 가해건 피해건 간에 다 혼나고 그 다음 풀어가는 과정이었는데 2010년대 넘어오면서 대구에서 있었던 그 맞습니다. 중학생 자살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계기가 됐고 학교 폭력에 대한 게 법률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제 봐야 될 지점들 여러 가지가 생기고 있는데요. 아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해와 피해를 분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원칙이죠. 저도 이제 조사를 할 때 보면 대원칙이 관련 학생이라는 용어를 써야 된다. 가피해를 예단해서 하면 안 된다. 이게 맞는 네, 맞습니다.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가해자 피해자라고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학생인데 지금 법에서는 관련 학생도 분리 조치를 하라고 돼 있으니까 맞습니다. 누가 가해인지 누가 피해인지를 모호해서 선생님들이 잘못하면 교권 침해가 될 수도 있고 아동학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한 부분이 민원의 소지가 있다. 그렇죠. 네. 이게 약간 좀 단계를 낮춰보면 초등학교에서는 이게 학교 폭력이 다툼인 경우들도 상당수가 상당수가 있을 그냥 대부분의 다툼이에요. 그냥 기분이 나쁘거나 하는 경우 일어나기도 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런 일차적인 그런 다툼이 아니라 이게 오래되어 온 거라서 가해 피해가 섞여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예전에 묵혀뒀었던 게 또 다시 이제 끄집어 나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지점도 있고 가해와 피해를 우리가 예단하지 말라고 항상 저도 이제 교육을 할 때도 늘 강조를 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조사된 사실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또 이제 학교 자체 내에서 전담기구에서 심의를 하게 되고 4대 요건이 있습니다. 4대 요건을 따졌을 때 여기에 모든 것들을 다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지원청 단위로 넘겨서 거기서 심의를 받게 돼 있는 건데 그만큼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선 이게 며칠이죠? 학교에서 접수한 다음에? 네, 신고 인지가 되면 인지한 날부터 전담기구 심의까지 최대 2주, 3주까지 3주가 주어지고요. 3주까지 주어지고 그럼 거기서 이제 자체 해결될 거냐 아니면 교육청 심의 넘길 거냐를 결정이 되면 그 교육청에 이제 공문으로 접수가 되는 순간부터 최대 4주. 그러니까 3주 더하기 4주니까 7주가 걸리고요. 그러네요. 7주가 걸리고 이제 심의를 교육청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또 일주일 안에 또 조치 결정 통보가 나가야 되니까 최대 8주.
2달이 걸린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니 4주에 뵙겠습니다가 아니고 8주에나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장사님 이거죠. 2주 이내에 해야 되는 거고 학교에서 판단했을 때 학교장에 의해서 7일이 연장 가능한. 그렇죠. 사안 조사에 위해서 아. 최근에는 거기다가 3주를 가득 채울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학교에서 일단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관련 뭐 진술 확보하게 되고 목격자 진술 받고 그리고 각 부모님들께 통보해드리고 이 절차만 해도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고 또 팬데믹 상황에서 더 어려워졌거든요. 뭐 이 진행 절차도 좀 까다로워지고 이러다 보면은 시간이 계속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또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만큼의 상당 시간이 더 걸리게 되는 거고 이 과정인데 그럼 도대체 분리 조치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탄희 의원이 발의한 분리 조치는 인지 즉시 3일인데 3일도 하고 이제 학교장 긴급 조치까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조치를 하고요. 심의 조치 될 때까지 이제 긴급 조치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긴급 조치로 인해서 피해 관련 학생, 가해 관련 학생은 최대 2달까지 긴급 조치를 지니고 있고, 교육청 심의위원회에서 추인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된다 안 된다 이 차이만 있고, 그러니까 학습권이 아이들 모르게 교실에서 수업을 못 듣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 분리 조치라고 하는 게 기존에 없었던 게 아닌 거죠. 있었죠. 당연히 이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분리를 해야 된다라는 걸 판단하게 되면 학교장에 의해서 결정이 내려지고 분리를 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추인을 받게 돼 있는 맞습니다. 방식으로 돼 있는 건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긴급으로 모든 케이스들을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조사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일단은 3일 동안은 분리를 시켜놔야 된다. 그러니까 현장은 지금 저희 아수라장입니다. 그렇죠. 아수라장이죠. 지금 인지되자마자 선생님들이 저 멘붕이 오고 머리가 하얘지는데 갑자기 3일을 분리시키라고 하는데 공간도 없고 그거를 담당하는 선생님도 없는데 학교장 긴급조치가 엄연히 있거든요. 근데 학교장 긴급조치가 올해 법령에 따라서 피해 보호자가 원했을 때 이제 요청하면 학교장 긴급조치가 발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소지가 있었는데 이거로 인해서 민원이 지금 폭증 추세입니다. 아니 이 의원님께서 물론 좋은 취지에서 했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알겠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러면 상황 가정을 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당장 내일 학급에 학폭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분리 조치 어떻게 하실까요?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점이었어요. 제가 먼저 초등학교는 하루 반에서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점심시간까지 다 보내잖아요. 이 학생을 그럼 다른 반으로 보내라는 건지. 인지 즉시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또 가피해 학생이 안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럼 어떤 학생이 그렇죠. 누구를 보내야 될지도 네. 그게 민원 소지가 있어서 네. 아동학대나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 수업권을 침해한다는 것 때문에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어서 지금 현장은 지금 이제 살얼음판 알죠? 그렇죠. 발발 완전 깨지는 지금- 건데요. 이게 물론 이제 지난 6월 말에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 학교들은 이런 상황들을 직면하고 계시는 상황들일 거예요. 심지어는 모르고 계신 분들도 상당수가 되실 텐데 이 부분을 분리를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는 법령을 위반한 게 되는 거죠. 공격을 당할 빌미를 그렇죠. 주는 법이 돼버려가지고요. 3일 분리 안 된 거 가지고 국민신고 문고 내거나 민원을 접수하거나 소송에서 선생님들이 자유로울 수가 그렇죠. 없다. 근데 이게 더 답답한 거는요. 이렇게 문제 제기를 지금 뭐 교원단체부터 해서 바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답변이 온 게 뭐냐면 7월 말에 의견 수렴해가지고 뭐 더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겠다라고 했는데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미온적으로 조치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좀 심각한. 지금 이제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요 현장에 6월 23일 2021년 6월 23일 시행 하루 전날 공문이 내려오고 맞습니다. 현장에 하달이 됐기 때문에 하루 전날 주고 다음 날부터 이렇게 해라. 23일부터 하라고 했으니까 선생님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분리조치로 예방교육이나 뭐 이런 거 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요. 현장에서 지금 뭐 각급 네. 학교 학생 부장님들도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경우들이 많고 이런 여러 가지 난제들입니다. 뭐 공문 늦게 오는 거야 뭐 저희가 이제
기대도 안 합니다. 뭐 TV 보고서 언론 보도 보고서 알게 되는데 지금 담임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학부모님들로부터 신고 접수를 받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즉각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장선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초등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같은 학급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를 빼내야죠, 한 명. 그 어디로 아니면 보냅니까? 둘을 빼내든지. 근데 1대1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 나았다고 보여지는데 다대 다인 경우는 5대5가 가피해가 있거나 1대 다수의 왕자가 있을 때는 1대 10명이 있을 경우는 11명을 분리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공간에 그러니까 운동장에 천막을 쳐야 되는 웃지 못한 환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참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팬데믹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 법을 시행을 약간 유보를 시켰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단 학생들은 지정자석제로 다 가고 있어요. 지정자석을 시켜놓고 얘 동선 하나하나까지 정말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분리 조치하라고 했을 때 이 학생이 가령 확진이 나왔다. 그거를 어떻게 또 감당할 거냐. 뭐 이런 문제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뭐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요, 분리 조치 자체만으로도 현장은 지금 너무 혼란 속에 팬데믹 상황에 들어가 있고요. 소인수 학교 있지 않냐, 소규모 학교에서는 공간 자체가 없다. 그렇죠. 그다음에 선생님이나 뭐 교직원 자체가 부족한데 그 담당 누가 하시고? 그거를 분리한 상태에서 3일 동안 그거를 누가 관리할 것인가? 관리 주체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특수학교에서는 특수학생을 분리했을 때 그렇죠. 그 특수학생을 누가 또 어떤 공간에서 지체 부자요부터 장애 종류가 많은데 어떻게 분리할 것이고 누가 관리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교육청에 민원 전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리라고 하는 게 말은 쉽지만 거기에 대한 실제 실행 그리고 그 뒤에 맞닥뜨리게 되는 후폭풍까지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저희 아이가 있다라고 했을 때 학폭과 관련해서 뭐 억울하든 아니면 실제 가담을 했든 신고가 접수돼서 당장 수업을 들어야 되는 수업도 듣지 못하고 다른 데서 분리가 됐다라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고 초등 같은 경우는 담임 선생님이 모든 걸 하시는 상황에서 분리가 되는 것도 문제지만 중등은 더 심각해요. 중등은 교과 수업들이거든요. 분리를 하면은 여기에 대한 수업 보존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그래서 이제 두 생기죠. 가지, 세 가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원격일 때 아니면 등교 그치, 수업 원격이네. 과정이 벌써 이제 두 가지로 나뉘고요. 교과 수업이 있을 때 미러링 기능으로 특정한 반에 들어가 있는 아이한테 모니터 환경으로 수업하는 거를 촬영을 해서 보여주는 방법이나 다양한 거를 선생님들이 또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니면 학습물을 줬을 때 학습물을 전달받는 학부모가 학습권 침해로 고소당했을 때 그거는 자유롭지가 못하다는 거. 지금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심각성을 저는 우리 쌤TV 프로그램이지만 이 부분을 꼭 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부에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보시고 나면요 당장 심각성 인지하시고 이 시행에 대한 부분 스톱시키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시게 되면요 학교는 마비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제발 좀 생각을 해주시고 물론 좋은 취지를 제대로 잘 정착될 수 있게끔 숙려를 해야 되고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실책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도 교육청에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뭐 장학사님처럼 이렇게 친절하게 여러 가지 미러링을 해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반감만 커질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이거는 교사들의 입장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쾌하고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심각한 상황으로 학교 폭력이 발생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아까 장학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무리를 해서 갈 필요는 전혀 없다. 그 현장에 이제 선생님들이나 학생부장이나 교감 선생님들의 반응은요. 이 국회의원께서 이제 발의하시는 취지는 좋은데 특수한 사례에 관련돼 있는 분리 조치로 한정을 해야지 이걸 일반화하는 데에서 오류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점, 인지의 시점을 가지고 또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점, 신고와 인지의 시점에 따라서 무조건 즉각 분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분리하는 그 기준을 판단하기가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다. 그게 참 어렵다는 거. 맞습니다. 이게 마치 그런 거예요. 그 여름생 그 일반 사법으로 생각해 보면 그 같이 있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접근 금지
어우, 정확하게 아시네요.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냥 내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를 법원에서 판단을 내려서 그럼요. 나누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사안은요. 아무리 혐의가 없는 사건, 의심되는 것만 있어도 누구 하나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유치장으로 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유치장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좀 격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사법에서는 유치 따로 빼내서 격리를 시켜 놓는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상당 부분 의심이 되고 혐의가 있을 때 가능한 부분들이지 웬만한 거는 이제 불구속 조치도 많이 하는 그런 사법 환경을 봤을 때 이거는 너무 큰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발의되어 있는 시행령에 이제 세 가지 이제 단서 조항은 있습니다. 그 단서 조항이라는 게 그 긴급 조치예요. 긴급 조치가 시행이 되면 분리 조치는 이제 무효가 소멸이 되는 되는 거고요. 거죠. 소멸이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 활동이 아닌 경우에 분리 조치는 이미 돼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분리 조치를 굳이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보호자가 양쪽이 분리 조치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 이 세 가지 조건에 따라서 분리 조치는 뭐 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자꾸 조건들이 계속 들어와요. 네 가지 충족 다 해야 안 넘어간다. 세 가지에서 뭐 안 한다. 이게 그 말은 쉽지 너무 어려운 지점들이고 그리고 굳이 분리 조치에 대한 게 없다라고 하면 그 세 가지 조건을 따질 필요도 없는 건데 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단순하게 푸념으로 들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분명한 어떤 필요 조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뭐 당연히 우리 한교총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할 겁니다. 이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법령 개정 과정에서도 뭐 저도 마찬가지로 이따가 잠시 후에 출연하실 잘생긴 본부장님과 함께 직접 교육부에 가서도 이런 내용들을 몇 년 전부터도 얘기를 했었는데 도무지 바뀌지가 않은 답답함을 여기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첫 번째 사항도 한번 좀 지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심의위원회가 지원청으로 일단 갔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정신 못 차릴 정도입니다. 민원도 많고 장사님 계신 곳에서는 보통 한 달에 몇 건 정도 처리를 하시죠? 한 달에 지금 하루에 한두 건 하루에 기본 한두 건. 네. 최하 30개에서 60개 그 사이에서 그럼 위원회도 몇 개를 돌리시죠? 8개를 8개의 위원회를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학사가 4명 있는데 풀로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모르셨었죠? 네. 우리는 이제 발생하면은 이거를 지원청으로 넘기는 건데 네. 근데 넘기긴 잘한 것 같아요. 학교 입장에서는. 장학생도 예전에 학교에 계셨지만 학교에서 이 모든 거를 다 안고 갔었던 거죠. 학폭위에서 심의를 내리고 경찰, 검찰 다 법원까지 했었던 거고 문제가 되면은 이거에 소송을 당하는 네. 주체까지 돼버렸었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어찌 됐건 뭐 떠넘기기는 아니지만 전문적인 판단을 위해서 지원청으로 넘어갔고 지원청은 지금 들으신 것처럼 뭐 어마어마한 업무 과정에 시달리고 계신 거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는 심의위원회 인원 구성은 어떻게 하게 돼 있죠? 심의위원회는 이제 소위원회를 8개 정도를 주면요. 교육청별로 50명까지 최대 구성을 하는데 한 소위원회에 이제 6명에서 7명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변호사도 있고요. 변호사님 들어가시고. 교장 교감 선생님들도 계시고 학부모 위원들이 또 계시고 그다음에 전문가 위원들이 계셔가지고 전문가라면 뭐 상담 심리 전문가가 있거나 아니면 네. 법률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부 교육청에서는 이제 판사님이나 검사님들도 심의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번 법령 개정에서 나오는 아동 심리 전문가는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 발의하신 쪽에서 그 진술을 하실 때 학생이나 보호자의 진술을 도와주는 역할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진술은 학생이나 보호자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연히 학교의 윗클래스에 전문 상담교사도 계시고 또 지역별로 윗센터가 있어서 전문 상담교사를 모아놓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의사를 물어보겠다는 얘기는 진술을 잘 못하는 학생이나 보호자를 염려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기존에 이거가 발의되기 전에도 이미 다 돼 있어요. 교육청의 장학사나
해당 학교에서는 이거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든 케이스에 다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의사를 물어보겠다니까 적용하겠다니까 아. 일거리가 더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왜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는데요. 약간 좀 학교로 다시 얘기를 넘겨보면 학교에서 전담기구에도 구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대부분 전담기구의 위원장은 교감 선생님이 하시게 되고 그리고 학교폭력의 담당교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학년부장님 들어오시게 되고 두 분은 필수로 들어오세요. 보건 선생님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전문 상담교사가 들어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미 그 가해 학생, 피해 학생들의 심리적인 부분을 충분히 상담하고 그것도 다 판단한 상태에서 또 올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전하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센터가 있거든요. 위센터에서 충분한 전문적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케이스에 따라서 개입을 해서 도움을 주실 수가 있는 건데 굳이 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들어오는 순간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절차적인 하자를 만들어 놓는 아, 계기가 돼버려서 이게 또 다른 업무와 일이 돼버린 식이 돼서 이거를 혹시라도 선생님이나 장학사나 주무관이 놓쳤을 경우에는 위법된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맞습니다. 하면 예.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게요. 늘 예전에 한 2년 됐죠. 이런 게 발의된 적이 있습니다. 그 전담 기구예요, 여름쌤. 법률 전문가를 포함시키게끔 하는 법이 발의됐다가 철회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열띤 토론 중에 여기저기 막 문의 전화도 오고 있습니다. 이런 막 법률 전문가를 단위 학교별로 넣어놔야 된다라는 게 입법 발의됐다가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지역에 따라서는 지역 자체에 법률인이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모든 학교에 그런 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전담기구는 즉시 열릴 수도 있어야 되는 건데 이분들한테 연락하다가 끝납니다. 와주세요, 와주세요. 이거 약간 좀 쓴소리인데요. 그 SPO 분들도 안 오세요. 학교 전담 경찰관들도 전담기구에서 오고. SPO가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의위원회 경찰관 위원으로 들어가기 시작. 그렇게 해야 그나마 좀 오시게 되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아동심리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필요한 사안들의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들어올 수 있다 정도가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의무 조항으로 집어넣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의견 청취는 벌써 사안 조사하면서 충분히 전담기구 위원들께서 구성원들이 충분히 뭐가 부족한지 또 학교의 전문 상담교사가 또 윗클래스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충분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넣어놓음으로 인해서 절차를 또 진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 맞습니다. 네, 그게 어렵다는 말씀. 같은 맥락으로 세 번째 보시면 장애 학생들의 경우는 학폭과 관련이 돼 있을 때 훨씬 더 예민하게 다뤄야 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이게 뭐 가해도 마찬가지고 피해도 마찬가지인데 진술을 받을 때도 이제 서면으로 받지를 않고 반드시 전문가를 배석시킨 상태에서 심리적으로 안정시켜 놓고 뭐 구술할 수 있게끔 혹은 대리인이 할 수 있게끔 이미 다 조사 과정에서도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굳이 왜 더 사족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실질적으로 이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요 특수학생이 이제 가피해가 관련이 돼 있으면 그 학생을 담당하는 통합학급의 담임교사 의견서나 아니면 특수교사 의견서를 첨부를 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책임교사 진술할 때 특수교사도 같이 교육청에 심의날 진술을 하러 오시거든요. 그렇죠, 다 그렇게 하고 장치가 있는데.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요 과정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그런 절차가 또 힘들어진다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름쌤 수업 잘 하고 계신데 굳이 또 누가 와서 전문가, 수업 전문가. 수업에선 또 뭐를 하셔야 되고 뭐 하셔야 되고 이게 뭐 기분이 안 좋은 걸 떠나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번 개정은 저는 이제 실무 담당했던 입장에서는 좋은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피부로 같아요. 와닿는 부분이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제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는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해당 학교 관리자나 선생님들은 너무 힘들어하고 곤욕스러워하는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보호자 학생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참- 심리산부인가 원하십니까? 특수학생 뭐 교육 전문가 원하십니까? 계속 물어봐야 되니까. 굳이 그런 것들을 왜 넣어야 되는지 답답하고요. 저희가 이제 이거를 시청하시는 분들의 피로도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오늘 뭐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여름생께서는 이 학폭 개정에 대해서 이제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들으셨는지, 그리고 우리 동료 선생님들께 전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개정 보면서 제가 신규 때 학급 운영 잘하고 싶어서 학급 규칙 40개 세웠던 규칙을 그게 40개. 생각이 났어요. 근데 잘하고 싶은 거는 알겠지만 너무 규칙이 많으면 하나하나 따지느라 오히려 수업은 못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학교폭력 잘 그러니까 해결해보고 싶은 법인 건 알겠는데 너무 필요 없는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오히려 해결이라기보다는 뭔가 교사나 이런 교육청에서 빌미를 걸고 넘어질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것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40개를 만드셨습니까? 네, 규칙을. 당시에는 잘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렇죠. 힘들더라고요. 이 법은 어느 순간 좀 심플한 게 더 네. 나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 장학사님은 더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뭐 비판은 충분히 했기 때문에 우리 현장의 선생님들께 어떻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어드바이스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학교폭력법이라는 게 이제 존재하다 보니까 저희 학교폭력의 정의는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인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하다 보니까 학교 내부, 맞아요. 외부, 사이버 공간까지 다 포함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이나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것도 학교로 가져와서 공교육의 선생님이 처리를 한다는 게 교육적이냐. 그래서 선생님들은요, 학교 폭력의 정의를 좀 줄이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1, 2, 3학년은 학교 폭력으로 심의 대상도 아예 대상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죠. 아유, 이게 저도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 저도 좀 제언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학교 폭력을 담당했었던 입장이었는데 학교 폭력 법을 차라리 없애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피로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 폭력으로 고통받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또 가해 학생들 역시도 자기의 인생이 어그러지는 이런 경우들을 봤을 때 좀 우리가 교육을 잘하고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이게 법률의 내용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학교가 더 이상 담당하기가 어려워지는 지점들이 생겨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지금 당장 이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는 분명 맞습니다. 저희가 법을 지키면서 또 가야 되는 공직자들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지켜가셔야 되겠지만 뭐 교원단체 그리고 전문가 분들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서 힘을 더 실어주시고 학교폭력법이 정상화될 수 있는 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무더운 날씨 이렇게 모여서 좀 푸념도 있었고 비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현장에서 학교폭력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였던 것 같고요. 오늘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현장에서도 화이팅 해주시고 지원청에서도 화이팅 해주시고 저 역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권 지킴이 한국교총 교권본부장 김명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지킴이라고 해주셔서 되게 네. 귀엽게 설명해 주셨는데 선생님들 교권 수호를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해주고 계신 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교총도 학교폭력 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의견 개진 및 개선 노력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잘 모르고 계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총의 활동 내용과 입장은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일단 세 분 전문가 선생님들 말씀을 듣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건데요. 우리 교육에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분이 선생님들이 더하기만 있고 빼기가 없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낍니다. 이 학폭법 시행령의 그 제정 과정과 그 이후의 결과의 논란을 보면 더더욱 느껴지거든요. 왜 도대체 현장의 주장과 의견을 왜 받아들이지 않았는가가 가장 큰 원인이고요. 또 그런 것이 국회 논의 과정과 그 교육부 심의 과정상에서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혼란과 갈등에 결국 그 귀결이 됐다. 이게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측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 선생님이나 현장 선생님이 우려되는 부분을 지난해 10월 21일 날 이제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가 되고 11월 달에 저희들이 그 현장의 의견을 받들어서 의견서를 냈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 학폭과 관련해서 현장 선생님은 어느 때는 학폭의 그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도 됐다가 또 피해자 부분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변호도 해야 되고 또 판결도 하는 판사의 입장 부분을 고려해서 이 부분에 많은 현장성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회 교육위원들 전원 또 교육부에다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쇠로 해서 강행 처리한 부분에 모든 부담은 왜 학교가 져야 되느냐 이런데 저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 현장에 나타난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부와 또 국회를 대상으로 강력한 투쟁과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입법 과정 절차를 보게 되면 의견 수렴 절차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뭐 저도 작년에 본부장님과 함께 현장의 의견들을 뭐 충분히 반영해서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급기야 시행이 되는 단계까지 그러니까 그 사이 절차에서는 교원단체에 대한 의견 수렴이 빠졌다라고밖에 볼 수 없겠네요. 그러니까 그 충분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그 별로 무관심하게 그 반영을 했다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요. 또 하나는 물론 법령에 정해진 절차는 다 밟았어요. 그리고 또 입법 예고도 거쳤고 또 그렇지만 또 그 과정에서 우리 교직사회에 반성할 부분도 있습니다. 충분한 의견 개진 부분이나 법령 개정에서 그때는 다 모르쇠로 관심 없어 하다가 이제 나서 터지고 나서 이제는 너나 나나 없이 문제 있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결국 책임은 우리가 스스로 져야 된다는 좀 자승자박적 결과도 있거든요. 네. 근데 결국 입법 예고 과정 부분도 짧았고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듯이 이미 6월 시행일 전날에 그 지역교육청으로 네. 통보가 왔단 말이에요. 어떡하지? 이제 결국 하우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 우리의 몫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되게 안타깝고 또 교육부에도 그런 부분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물론 교육부도 할 말이 있죠. 이미 상위법이 잘못돼서 만들어진 것을 시행령으로 바로 잡기는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법령 심의 과정에서 교육부에서도 현장의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을 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좀 강력하게 어필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했다는 것이 좀 네. 아쉽다 싶습니다. 일단 입법을 한 주체에서도 세밀하게 보지 못했고 그리고 교육부 입장에서도 현장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 부분을 제어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큰데요. 6월 23일 적용이 되면서부터 엄청난 혼란이 찾아왔는데 그 시점 이후에 혹시 교육부와 협의를 해보셨는지 그리고 교육부 입장은 무엇이고 향후 교총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부도 이제 상당히 난감한 입장이고요. 또 현장의 저항과 반발, 우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저희가 몇 차례 확인했습니다. 또 이제 토론 과정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7월 말까지 시도 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충분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문제점 도출을 통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라는 약속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항상 있었지만 이러한 부분의 모든 부담과 책임은 학교 현장에 떠넘기고 제도 개선하는데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그 동안에서 학교 현장의 가피해 학생들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또 학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의 숙제와 고민은 고스란히 우리한테 남아 있어요. 근데 이 또 교직사회가 우려가 이런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하면 그 피해자 중심주의의 피해 학생을 보호해야 된다는 원칙을 반대하는 거냐, 이런 식의 또 그 역풍도 우려돼요. 우리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피해 학생 당연히 보호해야 됩니다.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현실과의 법령과의 갭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의 고민을 우리는 피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국회 또 정작 결자 해지의 모습을 국회가 보여줘야 되고 그러한 역할을 요구하는 부분은 교육부의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교육부가 강력하게 또 국회에 제시하는 이런 이중적인 역할이 있어야 되고요. 뭐 교원단체와 교원노조와 힘을 합쳐서 법 개정을 해야 되고 또 시행령 개정 부분을 통해서 지금의 당장 드러나는 부작용과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본부장님 뭐 늘 그래 왔듯이 우리 교사들의 입장에서 대변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법률이지만 적용 과정에서 엄청난 문제가 도출된 만큼 교총의 역할 그리고 학교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든 교육 정책에 있어서 이번에 또 다른 그 교훈을 하나 얻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다 하더라도 학교의 현장성과 절차적 민주성 그리고 납득성의 원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장 선생님들이 납득을 하지 못하고 그걸 적용하지 못하는 정책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것을 이번 학폭법 시행령 개정 과정 또 개정 과정에서도 충분히 확인됐기 때문에 교육 당국 또 위정자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 제도 개선에 있어서 반드시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먼저 듣는 그런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